뉴욕 맨해튼 연방 건물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시설 내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 나온 20여 명의 이민자들은 벽에 기대 앉아 있거나 바닥에 수건이나 담요를 깔고 누워 있으며 마치 개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진 다카 수혜자가 ICE에 체포돼 텍사스 구금시설로 강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무차별 단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는 불체자 단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취업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액 임금 순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인 등 소규모 기업의 전문직 인력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레오니아에서 70대 한인 여성 보행자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고 후 도주한 용의자는 나흘 만에 경찰에 체포돼 2급 뺑소니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뉴저지주의 올 여름 전기료 폭탄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주 정부는 당초 20% 정도 인상된다고 발표했지만 요금 청구서를 받은 주민들은 작년보다 50% 이상 올랐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주장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 건물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시설 내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 나온 20여 명의 이민자들은 벽에 기대에 앉아 있거나 바닥에 수건이나 담요를 깔고 누워 있으며 마치 개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이민자 구금시설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 건물 10층에 위치한 구금시설은 최근 이민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억류되어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면서 연방 의원들이 접근을 시도해왔던 곳입니다. CBS는 NYIC가 제공한 이민자 구금시설 10층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정확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촬영된 영상에는 방 안에 남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으며 대부분은 바닥에 수건이나 담요를 깔고 누워있거나 벽을 기대고 앉아 있습니다. 뒤쪽 벽 뒤에는 2개의 변기가 있으며 그중 한 개는 담요에 쌓여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속에는 저들이 우릴 개처럼 다루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뉴욕 이민자 연합 우라드 아와우드 회장은 영상엔 20여 명의 남자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바닥에서 자고 한 개의 욕실을 공유하고 있다며 처참한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최근 남편이 이곳에서 5, 6일 동안 구금됐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남성이 동물 취급을 받았다며 충분한 음식을 받지 못했고 치료를 위한 약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댄 골드먼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은 이민자 수용시설은 구치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이번 영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CBS에 보낸 성명을 통해 수감된 이민자들은 적절한 식사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가족 및 변호사와 소통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과밀 수용을 피하기 위해 추가 구금시설 확보를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진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해 프로그램 다카 수혜자가 ICE에 체포돼 텍사스 구금시설로 강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무차별 단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는 불체자 단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청각 장애가 있는 다카 수혜자 하비에르 디아즈 센타나는 지난달 13일 LA 인근 세차장으로 출근하던 중 IC 요원에게 체포됐습니다. 디아즈는 5세 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10년 넘게 다카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 체류 신분과 노동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려 했으나 IC 요원이 지갑을 압수한 뒤 돌려주지 않았고 수화나 필담을 통한 의사소통 시도도 차단됐습니다. 이후 그는 LA 구금시설을 거쳐 텍사스 엘파소 IC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DHS는 이송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디아즈는 수주간 변호사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지냈습니다. 디아즈는 지난 8일 보석금 $1,500를 내고 석방됐지만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IC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마켓 스테이터 브로스의 IC 요원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시민권자를 포함해 3명을 체포했습니다. 뉴욕주를 포함한 20개 주 검찰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불체자에 대한 안전망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새 규제가 위법이라며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연방부처는 최근 공공혜택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연방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이 수혜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등 20개 주는 이번 조치가 적법한 행정 절차 없이 추진됐다며 21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문제가 된 규제는 정신건강 상담, 노숙인 쉼터, 식료품 지원 등 기존의 신분 확인 없이 제공되던 복지 서비스에 대해 수혜자의 체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불체자가 이런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을 포함한 많은 주는 수십 년 동안 신분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누구든 위기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며 신분에 따라 건강과 안전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장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현장에서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포함됐습니다. 제임스 맥도널드 뉴욕주 보건국장은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계층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주 전역 800개가 넘는 보건센터의 환자 대부분은 불체자라며 병원에서 이민 신분을 확인하게 되면 진료 자격이 있는 이민자들조차 병원 방문을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취업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액 임금 순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개정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인 등 소규모 기업의 전문직 인력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예산관리처가 취업비자 발급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수주 내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취업비자 신청 접수가 연간 6만 5천 건의 발급 규모를 초과할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노동부가 책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이 높은 순으로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이 개정안은 유학생과 경력이 얼마 안 된 전문직, 저임금 직종 종사자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되면 30일간 여론 수렴 기간을 갖게 됩니다. 소송 등을 통해 개정안 시행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규정은 2027년 취업비자 쿼터 선정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비자 임금순 발급 규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말미에도 확정됐다가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시 추첨제가 유지됐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에서 70대 한인 여성 보행자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고 후 도주한 용의자는 나흘 만에 경찰에 체포돼 2급 뺑소니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22일 버겐 카운티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4시 35분께 레오니아 에임스 애비뉴 인근 그랜드 애비뉴 도로변에서 77세 한인 여성 심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중태에 빠진 심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지난 18일 사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 중대범죄 수사팀은 심 씨가 길을 건너던 중 차량에 치였다고 보고 수사를 펼친 끝에 지난 14일 노스버겐에 거주하는 34세 히스패닉계 남성 오스마리 히메네스 루나를 뺑소니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히메네스 루나는 붉은색 미니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심 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2급 뺑소니 혐의 등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뉴저지주의 올여름 전기료 폭탄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주 정부는 당초 20% 정도 인상된다고 발표했지만 요금 청구서를 받아든 주민들은 작년보다 50% 이상 올랐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주장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PSE&G와 JCP&L, 애틀랜틱 시리 전력, 라클랜드 에너지 등 뉴저지 4대 전력회사의 전기요금이 최대 20% 인상됐습니다. 올 여름철 전기료 폭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는 주민들의 불만 섞인 사연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PSE&G 청구서에 전기료가 전월 대비 수백 달러나 더 청구됐다면서 전력 사용량은 전년과 비슷한 편인데 요금은 엄청나게 올랐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주 정부 발표는 전기요금이 최대 20% 올랐다고 했는데 요금 청구서에는 전년 동기 대비 50%가 넘는 금액이 청구됐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상당수의 주민들은 전기요금 인상폭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뉴저지 주의회는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을 동부 13개 주의 전기를 공급하는 PJM의 전력 도매가 크게 상승한 탓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재생에너지 계획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존 화력발전소 등을 폐쇄한 주 정부 정책이 전기료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달 전기료 급등 대책으로 390만 명에 달하는 전기요금 납부자에게 소득에 따라 100에서 250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브로커 비용을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가 발효된 후에 임대료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집주인들이 브로커피 부담이 늘어나자 렌트를 올려받고 있습니다. NYT가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릿 이지 렌트 130만 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브로커피 조례 시행 전후로 뉴욕시 전역에서 임대료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집주인이 렌트를 인상했으며 인상폭도 월 수백 달러에 달했습니다. 스트릿 이지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뉴욕시 중간 렌트는 4,000달러였으나 조례 시행 이후인 마지막 주에는 4,200달러로 5% 상승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6월엔 한 달 내내 렌트 변화가 거의 없었고 2023년과 2022년에도 6월 렌트 상승률은 3% 미만이었습니다. 지난달 11일 발효된 렌트 조례는 집주인이 고용한 부동산 브로커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브로커를 고용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브로커피를 감당하는 부담이 늘어나자 부담을 덜기 위해 렌트를 올려받는 것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조례 시행 직후 렌트가 5% 이상 인상된 아파트 리스팅 수는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조례 시행 직전에도 기존 브로커피가 부과됐던 아파트의 평균 렌트가 5.3%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브로커와 집주인은 기존 브로커 수수료를 관리비, 기술비 등 다른 명목으로 전가하거나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브로커 고용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LA 도심의 식당과 충전소,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결합한 첨단 복합 공간 다이너를 오픈했습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로 다이너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1일 오후 4시 20분께 LA 웨스트 할리우드의 다이너를 공식 개장했습니다. 다이너는 21,700 스퀘어피트 규모 부지의 2층 건물로 조성됐으며 한 번에 최대 21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시설 내부에는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 80개가 갖춰져 있고 외부에는 2개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가 상영됩니다. 매장에서는 다양한 테슬라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버거와 핫도그 등 음식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모양을 본뜬 상자에 제공됩니다. 개장일에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팝콘 부스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신의 X에 맛있는 음식과 좋은 분위기,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섬으로 테슬라 소유주든 아니든 모두에게 재밌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 이 같은 식당을 건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15%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5,500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며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은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리앤파트너스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국가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한국이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인이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는 190개국으로 193개국 입국이 가능한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은 공동 3위에 올랐으며 지난 2014년 여권 파워 1위였던 미국은 리투아니아 등과 함께 공동 10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최하위인 99위는 25개국에 그친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했으며 북한은 40개국으로 93위를 기록했습니다. 헬리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 운송협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199개국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입국 시 비자 발급 등 사실상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을 나타냅니다. USCIS가 새로운 이민 수수료 체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HR1 조정 법안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지했습니다. 모든 이민 신청서에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되며 8월 21일부터는 유예기간 없이 정확한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취업허가서의 경우 망명 신청자, 가석방자, TPS 신청자 등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신규 발급 시 $550, 갱신 및 연장 시 $275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특수 이민 청소년 대상 I-360 청원서에는 $250, TPS 등록서에는 기존 $50에서 $500로 인상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생체정보 수수료 $30는 별도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작년 7월 이후 너구리와 들고양이 등 야생 및 유기동물 25마리에서 광견병이 확인됐다며 공중보건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016년 이후 사실상 박멸된 것으로 간주되던 광견병이 다시 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소 카운티 보건국은 올 가을부터 너구리들을 대상으로 미끼를 줘 경구 백신을 배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에겐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의 침, 긁힘, 물림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으며 노출 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고 습도가 높은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97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